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세무사님께서도 뭐 배민이나 배달앱 뭐 이런 네. 거 많이 쓰시나요? 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시절에는 배달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고, 네, 그쵸. 예, 그 수단이 이제 배달 플랫폼이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하시는 인력, 네, 그리고 그 도구가 이제는 뭐 오토바이, 네, 뭐 전기 자전거 네.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배달이 많이 증가되면서 오토바이 판매량이 또 굉장히 많이 늘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배달하는 인력, 그다음에 택배, 네, 그래서 뭐 이제 제조업에서 일하는 라인에 일하시는 인력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늘었고, 네, 그리고 일용직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업체에 소개를 해주시는 뭐 업체들이 있는데, 그쵸.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인력사무소, 네. 뭐 소개사무소, 네. 뭐 아웃소싱 업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죠. 네, 네. 네네. 사실 세법적으로는 이렇게 인력을 소개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인력 공급업으로 볼 건지 고용 알선업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부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가 달라지는데, 즉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데 그 주체가 누가 되는지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실질 계약 내용이라든지 사업 현황이라든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그 부분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처음에 업황을 체계를 시스템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네. 업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법적인, 뭐 저희가 세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또 노동법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법들이 또 이렇게 몰려 있고, 네. 그리고 일하는 인력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도 국가에서 면밀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도매업, 제조업처럼 이렇게 약간 인력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거나 알선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약간 수평적이기보다는 약간 수직적인 관계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이 다 감당을 못할 경우에는 하청에 재하청을 준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던가 중간부터 위아래로 퍼진다던가 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인력 공급 업체들은 뭐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에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소개 업체에서 매출이나 뭐 인건비 누락, 가공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세금 계산서를 가공 세금 계산서로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부분까지도 또 연결이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결국 거래 자체는 쌍방 간의 거래이고, 그리고 상위 단계에서 가공 세금 계산서를 요구를 한다고 하면 거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한번 발생이 되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쌍방 간에, 그리고 상하 관계 간에 이렇게 줄줄이 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세무조사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시리즈처럼 찍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가공, 허위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당장에 문제가 되진 않더라도 이게 또 수년간 축적이 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 금액 자체도 사실 축적된 금액이니까 상당히 커질 수 있고, 이제 세금 계산서나 이런 세금을 탈루한 부분, 그런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대상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로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꼼수나 뭐 여러 가지 관행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스스로에 대한 뭐 체면 아니면 자기 바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소싱 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2년마다 사업자를 바꿔요. 네. 예, 본인에서 가족 아니면 제3자로 바꾸기도 하는데, 많죠, 그런 예,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